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쇼핑이 쿠팡 등 기존 온라인 쇼핑몰에 대적하는 대형 쇼핑몰로 떠올랐다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조차 네이버 쇼핑에 종속되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주간 동안은 쿠팡과 대등해진 네이버 쇼핑에 대해 불공정 논란도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2019년 초 정부가 제3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받을 때 세간의 관심은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가 네이버 은행에 출사표를 던질 것인가에 쏠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네이버 내부는 은행업 진출보다 새벽 배송, 유료 회원제 도입 등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의 사업 확대에 주목했다는 것이 네이버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현재 네이버는 쇼핑 부문에서 쿠팡 부럽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6%, 1조 7,320억 원, 7.4%, 2,215억 원 늘었습니다. 경기 위축으로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었지만 네이버 쇼핑이 포함된 비즈니스 플랫폼의 매출이 12% 성장하면서 오히려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이버 측은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검색, 쇼핑 부문에 접목되면서 가시적 성과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네이버 쇼핑과 밀접하게 연관된 네이버페이의 올해 1분기 거래액도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결제자 수도 1,250만 명에 달하는데요. 네이버가 쇼핑에 진출한 것은 2000년 가격 비교 서비스를 오픈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상품 결제까지 가능한 지식 쇼핑, 오픈마켓 형태의 샵N, 입점 수수료를 받지 않는 스토어팜으로 변화하다 2018년 스토어팜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한 스마트 스토어를 내놨습니다. 이즈음부터 네이버페이 결제 편의성이 높아지고 개별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네이버페이로 결제 및 주문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네이버 쇼핑도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죠. 검색왕으로 불리는 네이버의 쇼핑업 진출을 바라보는 이커머스 업계의 심기는 불편한데요. 실제로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는 2018년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며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네이버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즉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보고서를 상정했습니다. 아프리카TV의 BJ 철구는 어지간한 톱스타 연예인보다 더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셀럽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였지만 군 제대 후 복귀 방송의 결과를 보니 그 인기는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는 BJ 철구가 지난 24일 오후 10시 30분 아프리카TV 생방송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2년 만에 진행된 BJ 철구의 방송엔 37만 명에 이르는 시청자가 몰려 한때 접속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오래간만이다. 1년 7개월 만에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형님들 이라고 인사한 BJ 철구는 군대 가기 전에 게임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께 재미를 드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정말 떨린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떨린다며 복귀 소감을 전했는데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던 BJ 철구는 2008년 은퇴 후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8년 입대하면서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가 지난 15일 제대 후 24일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BJ 철구는 BJ 외지레와 결혼해 슬아에 딸 하나를 뒀는데요. 아내 외지레 또한 구독자를 73만여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로 올해 26입니다. 이날 방송에는 외지레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요즘은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길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 안내를 절대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맞나 싶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겨레는 김재섭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소장의 칼럼을 통해 인공지능 마케팅을 무조건 믿는 건 금물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부 1과 중부 2 고속도로는 동서울 톨게이트를 지난 지점에서 갈라졌다가 호법교차로 못 미쳐서 다시 합쳐집니다. 빠른 길을 찾아주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으며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중부 1 고속도로로 또 어떤 때는 중부 2 고속도로로 가라고 합니다. 필자는 얼마 전 내비 안내를 받아 중부 1 고속도로로 들어서다 문득 이 내비의 안내를 받는 운전자들은 다 이 길로 갈 텐데 더 막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당신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라고 하던데 알아서 잘 판단해 안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안내를 따랐죠. 이후 필자는 업계 1위 내비 서비스 운영자를 만날 기회가 있어 당시 들었던 의문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언제부터 다시 저쪽 길로 안내할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없다. 이쪽 길이 차량 증가로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의 데이터가 입수돼야 다시 저쪽으로 길을 안내한다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차가 막히기 시작한 뒤에야 반대편 길로 안내한다는 얘기죠. 한마디 더 보태서 평소 다니던 감으로 이쪽 길이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안내를 무시하고 그쪽으로 가세요. 내비 안내 무시하고 아는 길로 들어섰을 때 도착 예정 시간이 푹 줄어드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나요? 라는 답이 왔습니다. 필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사업자들의 인공지능 기반이라는 마케팅에 속지 말자는 겁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생활 속 인공지능 서비스는 대부분 아직 충분한 데이터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과용되거나 오용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게다가 인공지능은 예의와 배려심도 없습니다. 귀찮은 일, 예를 들어 길을 찾는 일을 시키거나 심심할 때 잠깐씩 도구로 쓰고 무엇보다 무조건 믿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그 이상의 지위를 주거나 기대를 갖는 순간 사용자는 감정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부가 정보화 강국에 이어 인공지능 강국을 표방하며 전 국민에게 인공지능을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각종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감정 낭비 증가로 의료보험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유튜버들 중 엄청난 수익 구독자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도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서울신문은 1인 미디어 시장 규모 5조 1,7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광고 수입 축소, 쪼개기 등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예로 A씨는 유튜브에 정치, 시사, 교양 분야 동영상을 공급해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지난 3년간 유튜브 동영상 중간에 끼워 넣는 광고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뿐 아니라 딸 명의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딸 명의 계좌로 광고비를 받고 하반기엔 자신의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했는데요. 또 자신의 계좌로 받은 광고비에 대해서도 일부만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유튜브 방송에 초대한 손님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땐 이들이 부담할 소득세를 대신 걷어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지만 이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차명 계좌로 수취한 유튜브 광고 수입 누락액에 대해 수억 원의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유튜버를 비롯한 크리에이터, 즉 영상 등 콘텐츠를 올려 수익을 내는 창작자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0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국내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2015년 367명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 이달까지 4,379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고액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A씨의 경우처럼 차명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국세청 측은 올해부터 건당 1,000달러, 연간 1인당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거래 자료를 정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수 비의 깡이라는 옛 노래가 숨겨졌던 명작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게 놀리는 건지 진짜 좋아서 그러는 건지 좀 헷갈리다가 어느 틈에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선비즈는 유통업계가 깡 열풍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가수 겸 배우 비의 2017년 발매곡 깡이 인터넷 유행 콘텐츠를 뜻하는 밈 문화를 타고 인기를 얻는 데 따라 관심을 얻고 있는 관련 제품들의 업체들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깡은 발매 당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등 혹평을 받았지만 최근 밈 열풍을 타고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깡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의 1일 1깡이라는 신조어가 일상어처럼 사용되고 깡 안무를 따라하는 영상을 올리는 깡 챌린지가 급증하고 있죠. 유통업계도 깡 열풍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름에 깡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뜻밖의 관심을 받으면서죠. 새우깡, 고구마깡, 양파깡 등 농심의 깡 시리즈와 롯데 칠성음료의 숙취 해소 음료 깨수깡이 대표적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제품으로 노래 깡을 패러디하거나 제품 자체를 리뷰한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비를 해당 제품의 모델로 섭외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는 이미 깡 마케팅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편의점 CU는 지난 1일부터 감자깡과 고구마깡 제품에 2+1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깡 시리즈 제품 사진으로 깡을 패러디한 사진과 함께 깡 가사를 인용한
화려한 포장이 나를 감싸네 등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려 네티즌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깡 마케팅에 오히려 역풍을 맞은 기업도 있는데요. 롯데칠성 음료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자사 제품 깨수깡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깨수깡 구매 인증 사진을 올리면 1일 1깨수깡 라벨을 붙인 한정판 제품을 증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게시물에는 깡 뮤직비디오 속 가수 비의 모습을 패러디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인데요. 일부 소비자들이 당사자인 비의 허락 없이 패러디 사진을 올린 것을 지적했기 때문이죠. 이에 롯데칠성 음료는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이벤트를 조기 종료했습니다. 유통업계의 이 같은 발빠른 대응은 컨슈머 마케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컨슈머는 소비 과정에서 재미와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이들로 최근 20대, 30대 밀레니얼 세대, 즉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자를 중심으로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